당신의 서울이 더 특별해지는 시간. 서울시민 맞춤 솔루션 TBS 서울라이트. 안녕하세요, 조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부터 기온이 부쩍 올랐죠? 맞아요. 이 한낮에는 햇볕이 워낙 강해서 눈이 부시다 못해 아플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네. 자외선은 정오를 기준으로 전후 2시간 사이에 가장 강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역대급 더위가 갱신되면서 이제 새로울 거 없는 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이 평년보다 많은 폭염과 또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자치구들도 일찍부터 여름철 폭염, 풍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서울라이트의 여름이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TBS 서울라이트 오늘도 서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왔는데요. 자, 첫 코너는 솔루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의 고민을 통해 이 상황별 맞춤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바로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드라마 개인의 취향의 박계인이에요. 건축업계의 독보적인 존재인 아버지 박철환 교수가 아내를 위해 만든 한옥 상고제. 그 상고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구 디자이너 박계인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한옥, 상고제, 아버지, 유산, 한옥 관리, 가구 디자이너, 한옥 건축, 한옥 수리. 이상 오늘의 주인공 박계인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오늘 솔루션의 주인공은요. 이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아주 엉뚱하고 발랄한 매력을 보여줬던 박계인 캐릭터입니다. 이 여주인공 컨셉이 털털하고 평범한 외모의 이 건어물 여였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미스캐스팅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손예진 씨는 지금도 워낙 여신이시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게이와의 동거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가져왔다는 점이고요. 두 네. 번째가 바로 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 상고제라는 맞습니다. 한옥이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의 이제 아버지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은 집이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상고제는 와. 서로를 연모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네. 남녀 주인공이 룸메이트였잖아요. 네. 집안에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옥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재미도 진짜 쏠쏠했어요. 당시에 저 상고제 인기가 엄청나서 한번 보겠다고 이 북촌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사실 드라마를 위해 만든 세트였고요. 아하. 그 세트 제작비만 2억 원이 넘게 들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였던 실제 한옥이죠. 예, 거의 네. 버금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 보면서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한옥 카페나 숙박업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옥에 살거나 또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김현우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 한옥정책과의 김현우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한옥을 사랑한 남자, 우리 조연아 아나운서가 엄청 팬이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에서 온 한옥 전문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덴라 다니엘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이 멋진 외모도 네. 그렇고요. 직업이 건축설계 사무소 소장인 것도 그렇고 그 개인의 취향 이민호 씨, 그 주인공 그 맞네요. 잡지신 것 같습니다. 한옥 좋아하는 남자들 이렇게 다 멋있나요? 시작부터 과찬이시네요. 네, 아무튼 한옥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소장님 다들 알고 계실 것 네,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민호 씨 이야기 해주셨지만 극 중에서 이민호 씨가 이제 설계 모티프를 얻으려고 어떤 성소수자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상고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한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 오래되고 유명한 한옥들 많이 둘러보셨겠죠? 그럼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지금보다 학생 때 더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은 근데 가장 인상적인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구례는 운주로입니다.
구례, 전남 구례? 예, 전남 구례 네. 위주로인데 그때도 건축 관련된 촬영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정말 거기 종부님 이길순 종부님 그때 같이 나오셨는데 네네.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하고 사람이 역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집도 너무 멋지고 사시는 분의 모습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거기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러셨군요. 전국을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네. 가봤어요. 그렇죠. 예. 그 텐 소장님 어머님이 또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니엘 텐들러가 아니라 한국식으로 텐들러 다니엘. 그렇죠, 예. 네, 김 다니엘로 소개하실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신데 이런 질문 좀 수도 없이 받으셨겠지만 예. 어떻게 한옥 건축가의 길을 가게 되신 그러게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런 거 아마 들으셨겠지만 저 원래 경제학 전공을 했었는데 경제학 전공. 예, 네. 그때 어느 때는 그 한국 나와가지고 네네. 인턴십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뭔가 저하고 조금 정서가 좀 안 맞는 느낌 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신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근데 그때 한국에 있어서인지 원래도 우리 전통 문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한옥이 특히나 네. 있었어요. 근데 더 특히 어릴 적 추억도 많아요. 그때 우리 둘째 이모 네네. 그 전라도 광주에서 아. 한옥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어릴 적 거기 갔을 때 이 네. 한옥에서 이제 생활해 본 거 그 기억이 좋으셨구나. 그렇죠. 그 좀 방바닥에서 이제 사촌들과 네. 같이 밤새 놀고 사실은 조금 불편하기는 했죠. 왜냐하면 화장실 확간에 있었고 그쵸, 그쵸. 세수도 이렇게 바구니로 하고 근데 그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막 그렇군요. 거기부터 씨가 돼서인지 그래요. 그때부터 또 좋아하고 네네. 네. 제 길이 되었어요. 오. 아, 우리 텐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렸을 때 한옥집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여름에는 항상 그 등목을 하고 마당에서 네. 그리고 또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 먹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예. 그쵸. 너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니 그런 기억이 저희 있어요. 외할머니 집도 한옥집이라서 네, 네. 그때 막 진짜 그냥 그런 마루 같은 데에서 막 여름에 자고 막 이런 기억이 그게 나거든요. 진짜 재밌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주무관님도 한옥 사랑이 굉장히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국가유산술이 대목수 기능자? 오. 와, 보수 기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옥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서울시에 오기 전에 네. 이제 한옥 목수로 살았어요. 전직. 예, 아, 예. 그러셨구나. 한옥을 짓는 이제 목수였는데 네. 이제 대목수라고. 이제. 오. 근데 이제 그 목수들은 이제 그 자격증 그 두 개가 네. 이제 숙제 같은 개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로지 제 삶을 위해서만 이렇게 수련을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이제 보람되고 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뭐 혹시 오늘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좀 힘이 없어 보이셔서 생방송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쌓았던 그런 내공과 경험을 네.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계시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옥 사랑이 남다른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한옥하면 떠오르는 곳이 뭐 외국인들도 참 많이 방문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인 것 같아요. 이 서울처럼 인구 밀집이 심한 곳에서 한옥마을이 건재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뭐 워낙 많이 가셨죠?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있는 주로 있는 한옥지원센터가 이제 북촌 한옥마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북촌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게 북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빌라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가회동의 언덕에 있는 그 200채의 한옥이 일시에 이제 헐려져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촌 주민들이 네. 이제 우리 시에 이제 북촌을 가꾸자 네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옥 정책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책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서울 한옥 4.0이라는 이제 작년에 네. 발표한 이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북촌 한옥마을이 존재하는 건데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이 대중화되면서 한옥이 사실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한옥이 그럼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올해 이제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네. 이제 그래서 8,983채, 어. 이제 9,000채가 좀 안 되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한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가 가장 많아요. 이제 종로가 한 3,000여 채 정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옥이 많은 곳이 성북과 성북. 그리고 동대문. 네. 그렇죠. 거기가 각 한 1,000몇백 채씩. 네네.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백 채씩 좀 남아 있고 그 나머지 지역구들의 이제 그 이하의 한옥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숫자를 지켜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지난 2006년에 조사할 당시에 22,000여 채가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2015년에는 11,000여 채.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8,000여 채. 네, 어머, 네.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제 네. 같은 추세라 가지고 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에 이제 한옥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만 이제 남아 그래요. 있는 네. 좀 점점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수치네요. 네. 예. 사실 한옥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건축물이 바로 이 한옥이고요. 최근에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 이 경복궁에서 또 패션쇼를 열어서 맞아요, 세계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한옥의 아름다움, 미학적 가치는 사실 널리 이미 뭐 알고 있고 인정받고 네. 있는 반면에 사실 생활하기 위한 어떤 주거지로서의 한옥은 아직 멀게 좀 느껴지는 게 그러게요. 사실이거든요. 조금 뭔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은 특히나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는 뭔가 문화재, 특수한집이라는 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나저나 그 이 한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세요? 한옥이라는 한옥이요? 단어. 글쎄,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오래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 등장한 거는 1907년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1907년. 예, 그리고 7년. 사전에 들어간 거는 1975년대. 75년. 생각보다 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사실 한옥은 그냥 집이었죠. 아. 그리고 유럽하고 특히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통 건축부터 시작돼서 근대 한옥 거기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 네. 문화권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일로 가보시면 도곡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하고 달리 그때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구별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복, 한식, 한옥 이런 표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또 그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요, 네. 하긴 한옥이 지금 와서야 특별하게 느껴지지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집이 다 딱히 들어있으니까. 한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들만 우리가 떠올려지지만 사실 한옥의 개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북촌이라는 곳 많은 사람한테 우리 전통 한옥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전통 한옥들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근대 한옥들이에요. 그래서 도시 한옥이에요. 그래서 전통 조선 시대 때 전통 한옥보다 조금 더 이제 달라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그렇게 개량돼서 지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가 큰 거 그 당시에 많은 양반집들이 특히나 어려워지면서 그 집하고 땅을 팔고 그래서 일제권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일본 동네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북촌은 그거하고 달리 그 당시 정세권이라는 그 부동산 업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분이 다행히 그 집들 매매해서 네. 이제 분해해가지고 그 이렇게 조선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그 개발을 해서 이제 네, 팔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일 덕분에 이제 한옥 동네로
거기 유지가 되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계속 한옥을 짓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역사도 알게 되네요. 그러게요. 북촌 한옥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네. 숨겨져 있는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정말 한옥은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뭔가 그릇 같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꾸준히 한옥을 위한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네. 이 최근에 발표가 된 서울 한옥 4.0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인가요? 예,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 한옥 4.0이 발표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서울 한옥 4.0이라는 거는 그 앞으로 10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정체성인 이 한옥이 그러니까 더 새로워져서 그리고 서울이 더 힙하고 트렌디하게 네.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네, 이제 네. 개념을 이제 세 가지로 뒀어요. 음. 이제 하나는 새로운 한옥, 새로운 한옥, 새로운 예. 한옥. 그리고 하나는 일상 속 한옥, 일상 속의 한옥,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 한옥. 글로벌 오. 한옥. 예, 그렇게 어. 세 가지로 둬가지고 우리가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현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한옥을 접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해 나가자 어.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일상 속 글로벌. 세 가지가 굉장히 좋네요. 사실 한옥하면 떠오르는 뭐 전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대국민 한옥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한옥이라고 하면 고전과 전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 외에 기와, 뭐 처마 같은 구조적 요소를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한옥에 좀 새로움을 더하겠다는 서울 한옥 4.0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실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한옥 지을 때 그 지원금 특히나 받으려면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 그러면은 그거를 네.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한옥 기존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제대로 된 한옥을 지어라. 어차피 지원을 주니까. 근데 그 조금 뭐라 해야 되나요? 옛날의 기준은 조금 이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전통 한옥 위주로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조금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 조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한옥을 했을 때 전통 한옥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의 한옥 조선 시대 한옥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고 그쵸. 조선 시대 이제 끝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뭐 발전하고 네. 현대 한옥 그거하고 또 다른데 그래서 우리하고 만든 새로운 전통 한옥 뭐 전통이라는 표현도 사실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네. 조금 더 좋은 새로운 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저도 그건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축가로서. 이 서울 한옥 4.0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이 새로운 한옥도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전통 한옥만 고집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정책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전통을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새롭게 열 것은 열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한옥을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서울시 이제 지원금 심의를 받을 때 네.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고 완화. 폐지를 한 거죠. 너무 전통의 규제만을 고수하는 것들은 이제 폐지를 했고 인면에서 보여지는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텐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조선 말기에 주로 보이는 그런 전통적 요소들이 많아요. 네. 이제 사실 예전에 그 한옥 지원 심의 때에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이제 그 좀 규제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네,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서 일정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진입 장벽을 낮추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낮춘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했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지원금 제도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한옥 건축 양식이라는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한옥에서 아까 한옥을 정의하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식 목구조 그리고 이제 지붕 형태 그리고 인면의 비례 우리가 봤을 때 저거 한옥이야라고 느껴지는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그 인면 비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만 지키면 그 외에는 자유롭게 만들어라. 오. 디자인을 이제 자유롭게 해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옥 건축 어. 양식이거든요. 창조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겠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목적. 말씀하신 게 쭉 이제 새로운 한옥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일상 속 한옥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일상 속 한옥.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서울시에 한옥 마을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한옥들을 이제 짓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은평 한옥 마을처럼 이제 새롭게 한옥 마을을 향후 10년 동안 조성한다. 10군데 이상, 아. 10군데 이상 만들겠다. 아. 근데 그 위치가 이제 서울 도심지 중심에는 이제 주거지 수요가 높으니까 이제 저층의 한옥 단지들을 좀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 있는 녹지들 중에 네.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원 지역, 네. 개발 제한 지역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마을들을 만들겠다. 이제 한옥이 이제 자연하고 어우러질 때 그쵸, 더 그쵸. 또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성이 좀 많이 되게 되면 그 우리 서울이 콘크리트 일색으로 너무 딱딱하고 상만한 게 그렇죠. 아니고 훨씬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우리 역사 문화 경관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상 속 한옥을 우리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글로벌 한옥도 또 설명을 글로벌 부탁드릴게요. 한옥. 네. 예. 글로벌 한옥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이런 삶을 위해서 한옥을 지키고 갖고 온 건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만 보기 아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국내나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 우리의 이제 주거 스타일, 주거 문화들을 좀 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 그리고 공간이나 콘텐츠나 아하.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들이 더 서울의 매력을 느낄 알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알려질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한옥이거든요. 네, 텐 소장님은 또 직접 집을 지어서 이제 살고 계신데 네, 한옥적인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집자랑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실은 처음부터 거기 집 샀을 때 그 한옥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네. 그냥 마당 있는 집을 샀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집 샀을 때 처음에는 그냥 한옥으로 그냥 이렇게 고쳐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좀 서양식 옛날에 프랑스 주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네네. 집 그런 집을 했는데 근데 설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저기 오. 공사 그런 당시 요소들이, 모습인가요? 예, 공사 공사 전. 전의 모습입니다. 공사 전. 그래서 마당 때문에 구매하고는 조금 오래되고 많이 고쳐야겠구나 싶어서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단면인데 중간에 중전 마당 제가 만들었어요. 중정을. 중정. 원래 덩어리였는데 위에 중간에 그 지붕을 유리로 덮고 아. 한옥처럼 이런 거 하늘 보이고 이런 거 네네. 원해서 우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햇살. 안에는 그렇죠. 안에 햇살 들어오고 마당이 있어요. 한옥처럼. 네. 그리고 거기다가 식물 바닥 그냥 깨가지고 식물을 심었어요. 와. 그래서 한옥처럼 이제 하늘 보면서 이제 네. 살 수는 있고, 네. 근데 실내예요. 그리고 또 한식 요소도 많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는데 거기 문짝은 더 한식 목수가 만들고 여기 안방인데 네. 한지 도배하고 어머니 방이에요. 그래서 바닥도 이제 한지 도배하고 네. 그 모칠 오칠이 막 있어요.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오. 하나하나 한옥 요소 그냥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집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랑 설명을 하다가 네. 얘기하는 거, 이 집이 너네, 이 집이 오빠네. 어. 그 생각하다 맞네요. 그냥 저도 그냥 반은 한국인 반은 독일인인데 이 집도 좀 반반 됐어요. 그래서 더 예. 뭔가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게요. 싶고 텐 소장님의 어떤 그 취향이 진짜 가득 들어간 네. 들어갔습니다. 예.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또 내 취향에 맞게 또 한옥을 즐길 수 있는 그 묘미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저도 사실 영상을 봤는데 이 맞아요, 살고 맞아요. 계신 댁에 대해서 너무 잘 지으셨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옥의 어떤 묘미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네. 아주 멋진 주택이라서 다음에 저희 놀러 가도 될까요? 한번 초대해 놀러 주세요. 오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네. 거 다 한 집이라 한번 좋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그 한옥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68%가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저희처럼 이제 한옥을 저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네.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음이 있어도 이걸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옥에 살면 손이 많이 갈 거다. 뭐 집을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어려울 거다. 돈이 많이 들 거다.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주무관님? 예, 그러니까 한옥에 이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막연해요. 잘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한옥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그러냐면 한옥 산업이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옥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한옥지원센터가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서울에 한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으로 도와드리려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옥 건축, 수선, 유지 관리, 지원 제도 뭐 이런 것들 다 상담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옥 출동 119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한옥 출동 119. 예. 네. 그러니까 한옥에 문제가 생겨서 네. 우리 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오.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네. 그리고 이거는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허. 그리고 서울시 지원은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해주는 네. 이제 그런 그래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직관적이에요. 한옥 출동 119. 실제로 제일 많이 접수된 그 도움 요청건이 뭐였나요? 그 기와 지붕에 비가 많이 새요. 누수. 예, 지붕 누수가 가장 이제 많거든요. 그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새고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죠. 그렇죠. 많이 당황스러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작년부터 지붕 점검을 할 때 드론을 띄워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곳의 사진들을 다 이제 정밀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이해도 쉽고 네.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죠. 더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네. 뭐 기와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흰개미 있잖아요. 흰개미. 흰개미 피해가 늘어서 네.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옥집도 나무로 만드니까 뭐 요것 때문에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흰개미라는 게 그 이제 목조 주택을 갉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 봄철에 결혼 비행 때문에 집단 출몰을 해요. 이제 집에 때로 막 시꺼멓게 나오거든요. 어머, 네. 공포 영화 보듯이. 아이고 무서워라. 그 이제 그걸 직접 겪는 한옥 주민분들은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쵸. 그 굉장히 정조 환경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게 우리 지원센터에서 흰개미 방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책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아까 기와 누수가 있거나 네네. 이제 목구조 이제 부식이나 파손이 있거나 뭐 미장 탈락이 있거나 이런 구조적인 훼손을 이제 지원해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소규모 수선 지원 사업이라는. 네. 그리고 옛날 한옥들에 보면 그 아직도 그 두꺼비 집 아세요? 이렇게. 두꺼비 집 알죠? 예, 두꺼비 네. 집하고 그 요즘 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 배선이 아직도 있는 한옥들이 있어요. 그 화재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이제 목조 주택이면 불도 크게 번질 텐데 그러한 이제 노후 전기 배선을 교체해 주는 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군요. 그 세 가지를 이제 한옥 보존 3대 지원 사업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지원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굉장히 세세합니다. 사실 소장님 같은 경우에 또 그동안 많은 한옥들을 설계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건 많죠. 네, 한옥 할 때 우선은 그냥 집을 고치느냐 아니면 새로 짓느냐가 달라질 텐데 그래서 처음 한번 소개드리고 싶은 집이 그냥 고친 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원형 많이 살리면서 그 집이 옥인동에 있거든요. 옥인동? 예, 네. 옥인동 한옥인데 그 집 여기 평면을 보시면 네. 그 왼쪽에는 원래 있던 집이고 오른쪽 우리 그 설계해서 나온 평면이에요. 근데 원래 한옥들이 좀 문제점이 보통 마당에 나오면서 동선이 돼요. 그래서
부엌 들어가려면은 마당에 나왔다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화장실 가려면은 마당에 나왔다 네, 해야 되고 네. 지금 그 현대인한테는 맞지 않은 네, 구성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집 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제 보시면 거의 내부 통선이 기본 구조가 똑같으면서 내부 통선 되게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생각해서 화장실 같은 거 조금 작게 하면 지나가는 복도가 생기고 지나가도 되는 공간 뭐 부엌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서 지나가서 방에 들어갈 수 있건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게 우선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기는 전후 모습인데 와. 원형은 많이 살렸어요. 그러게요. 그 집을. 그리고 여기는 그 골목의 경관이고 조금 그 안 맞는 요소들만 조금 입배가 하고 여기 마당이에요. 오. 근데 창호들이 되게 이뻐서요. 건축주하고 뜻이 맞았던 거. 우리 이 집 너무 원형이 좋아서 이 모습 많이 살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창호 너무 오래되고 그 한지르돼 있는 거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똑같은 모양은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열 유리를 이제 이용하면서 바닥 네, 네. 난반 새로 하고 벽에는 단열재 놓고 네. 그런 식으로 개선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긴동 한옥은 그래서 여기는 부엌이거든요. 와, 원래는 마당에 갔다가 이런 그쵸, 부엌이 그쵸.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 같은 위치에 하면서 그래도 내부 동선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락은 그냥 조금 개선해서 위에다가 조금 열린 부분도 놓고 네. 좀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와. 네, 오기농 한옥은 그래서 이 원형 살린 데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조금 건축주하고 뜻이 잘 잘 맞고 맞아서. 괜찮은 프로젝트였고 네, 네. 근데 또 다른 집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축 한테 신축. 어떻게 되느냐 네. 물어보신다면은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집 두 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동시에 그 붙어 있는 대지에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한 그 땅 주인이 그 옆집 그 옆 땅 설득하셔서 같이 맡기자. 그래서 한꺼번에 설계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와. 그래서 주차장 중간에 놓고 좀 조화롭게 형제집 같아요. 근데 내부는 완전 달라요. 다르구나. 왜냐하면 한 분은 오, 여기는 멋있다. 정다운 집이고 너무 이분들이 멋있어요. 천동 한옥 너무 좋아하시고 옆에 화인원은 현대적인 좋아하셨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전통 한옥답게 여기 사랑채 누마루 우와. 있고 와. 대청도 이제 전통 한옥답게 그 위치에 두고 또 분리되어 있어요. 본체 안체 이런 식으로 전통 한옥 사랑하는 분한테 이런 집을 설계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런 전통적인 요소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하인원인데 하인원은 그거하고 달리 저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넓은 아파트 생활을 익숙지셔서 네네네. 좀 모던하고 넓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음. 보시면 굉장히 넓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청 원래 있는 한옥 그 전통 대청 있는 위치에 부엌하고 부엌 생활을 중요시하다. 그리고 여기 안방이고 굉장히 좀 오. 모던하게 네.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현대적이네요, 현대 생활 진짜. 익숙진 사람한테 맞는 한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옥 굉장히 융통성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서울에 있는 한옥 너무 좁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부족해요. 땅이 맞아. 좁아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좁은 한옥은 어떻게 한 건지 한번 그 제부동에 있는 좋습니다. 한옥, 제부동 한옥 소개 네, 네. 드릴게요. 네. 거기 이제 젊은 부부 이제 생활을 하려고 그 이미 사셨는데 네. 너무 땅이 좁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한옥이 사실 20평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돼서 고민하다가 좁은 당덩어리에 설계했어요. 우와. 음. 방금 우와. 그러니까 여기는 태청이고 그리고 그 한옥 2층 필요한데 2층까지는 그 완화돼서 받아야 되고 조금 복잡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키플러식으로 해결했어요. 아. 예, 한쪽은 내려가 한쪽 올라가고 반지의 개념 여기 위에는 서재고 아래는 그 조금 수백 강한 기능 이제 화장실 바드룸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공간 벌고 좁은 당 덩어리에 그 경관 지키면서 네. 1층 같아요. 그 한옥은. 근데 충분히 실질적으로 가능하네요. 2층이에요. 예. 오. 그런 한옥으로 해서 이제 그 20평의 한옥이 이 부부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한옥을 개선했어요. 사진 보시면은 20평 안 같죠? 안 그러게요. 같아요. 예, 네. 그렇지. 한옥은 마당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전통의 비례 좋은 재료 한지 나무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보다 좁아도 좀 괜찮은 한옥 네.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지금 보여주신 사진들을 이제 비교해서 쭉 보다 보니까 한옥의 매력을 이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또 같이 이렇게 그렇죠. 접목을 해서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각자의 취향대로 또 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혹시 또 새로 한옥을 지을 때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아까 사진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기 이번 새로운 한옥에서 좀 전과 다르게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테라스 있잖아요. 테라스. 예. 네. 그러니까 2층과 1층이 복합된 한옥이 있으면 이 단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2층 위에서 이 1층 윗부분을 이제 테라스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옥에서는 그게 예전에 이제 심의 기준에서는 지원금을 위한 심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트리움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장님 집 사진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마당에 채광은 들어오는데 이제 외기는 막혀진 그러니까 실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썬큰이라고 네. 이제 지하 썬큰. 그렇죠. 네. 이제 지하 공간이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럼 이제 햇빛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통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에 이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옥 지원금 심의 때는 이제 마당은 다 평평하게 깔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는 이제 그 도입이 돼도 이제 완화가 지원금, 네네. 됐군요. 그렇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멀게만 느껴졌던 한옥이 더 좀 가까워질 느낌이 들고 네. 하지만 더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우리 소장님 예. 어떻게 네. 또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완전 지금 막 기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아파트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근데 한국 우리 예전 보시면 토지라는 소설 있잖아요. 토지. 토지. 네. 그만큼 우리가 원래 우리 집, 땅, 터, 생가 이런 개념이 중요했던 나라인데 근데 아파트라는 거 사실 우리 집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그 소유물하고 더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 뭔가 우리 집, 나 이런 거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옥은 다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위치 잡았으면 좋겠고 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가겠지만은 네네. 거기서 그래서 요즘 막 인테리어도 붐이잖아요. 네네. 뭐 한옥 요소도 한번 집어넣고 네네.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 유산이고 좀 당연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뭐 특수한 건물 이렇게 문화재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 집이라고 우리 다들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옥도 제자리 계속 강화가 되고 잡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우리 주무관님도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시의 한옥 정책들이 한옥 등록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등록. 네. 예, 한옥 등록 제도가 있는데 그 한옥 등록 제도가 이제 2001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지금 이제 확인된 이제 8,000여 채 한옥 중에 한 1,200채 정도가 이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 서울 한옥 4.0의 가장 큰 목표가 핵심적인 과제가 이 등록 한옥을 이제 누적 3,000동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한옥 등록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거 뭐 등록을 하게 되면 규제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재산에 대한 뭐 제한을 뭐 받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런 제약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거는 한옥이 멸실되지 않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네네. 뭐 오히려 그 종로나 성북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해줘요. 그런 혜택이 있네요. 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한옥에 사시는 주민분들 이제 한옥 등록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옥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네. 해결해 드리도록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더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요. 듣고 싶은데 이 서울시 한옥 정책 4.0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행복한 한옥살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